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첩보를 접하니까 네. 첩보? 우리 장성철 소장님이 네. 라디오 방송에서 높으신 분 만나셨다면서요. 라디오 방송 아닌데요. 어디서 만나신 거예요? JTBC에서 JTBC에서 누구 누굽니까? 만나셨습니까 오늘? 박찬대. 아 찬대. 너무 높은 사람이죠. 찬대, 박찬대. 기똥찬대. 뭐 원내대표 하셨고 당대표 선거 안 출마했으니까. 그 높은 사람이에요? 그 정도는 이제 안 높은. 모르겠다. 아니 깜짝 놀랐어요. 이제 잠깐 이제 음. 이제 저는 이제 방송 끝나고 나오고 네. 들어오시면서 한 1분 정도 얘기했는데 저를 보고 대단히 놀라시더라고요. 실물로 처음 본 거예요 두 분이? 우리가 실물을 처음 봤죠? 이러시더라고요. 아, 진짜로요? 그 오. 박찬대 의원이. 네.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왜 이렇게 그동안 못 만났을까요? 막 그러시면서 자주 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래가지고 제가 네. 뭐라 그랬냐면 축하드립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의미입니까? 막 웃으시면서 네. 아니 요즘에는 이렇게 출마만 했는데 축하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축하합니다. 다 네.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되게 이제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받은 인생이 저보다 더 젊어 보이신다라는 생각이 그 들어요. 나이가 근데 65년생이시라던데? 네, 근데 네. 피부랑 이 주름이 방채가 하나도 나요? 없어요. 예. 교회 오빠 스타일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교회 듣기에는 오빠 근데 스타일. 박찬대 의원이 그 가정 환경이 어렸을 때 굉장히 불우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뭐 돈 네. 버는 직업을 택했다. 뭐 그러니까, 이렇게 네. 저도 들었는데요. 일단 뭐 요즘 정치네요. 요즘 우리 정치 저기 탈권위적인 탈권위적인 네, 소탈하고 소탈을 넘어서지 그냥 교회 오빠지 교회 오빠. 교회 오빠. 네, 그런 스타일이죠. 네.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당 대표라고 하면은 그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미지도 선하고 네. 목소리도 약간 하이톤이어가지고 부드러운 남자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로 당 대표라는 건 약간 좀 보면 우리 통상은 권위나 권력이나 파워풀한 이런 걸 좀 리더십이 원하는 좀 있어야 게 또 되고. 없지 않거든요. 예. 글쎄요, 저는 당 대표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김무성 대표가 떠오르는. 너무 파워풀했잖아. 예. 아니에요. 잘 달리고. 얼마나 이렇게 소심하시고 애견남. 순진하시고 아, 그래요? 그러시는데요. 봐라 앉아봐라. 대표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철아 소리 지르지 마라. 되게 소탈하세요. 야, 아무튼간에 박찬대 그 의원도 이번에 마음을 먹었는지 방송 출연도 많이 하고 언론 맞아요. 인터뷰도 시작을 네. 하고 정말로 내가 한번 돼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정청래 의원도 만만치 않은 분 굉장히 아닙니까? 열심히. 네. 지금 보니까 굉장히 그분도 열심히 다니는 것 같아요. 저는 누가 될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봐요. 그래요? 예. 그게 뭐냐면요. 선거운동 한 보름하고 한 달 한다고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정치 역정을 보고 특히 이제 당내 선거는 당원과 지지자들은 오래 봐왔잖아요. 또 깊게 봐왔기 때문에 이제 이미 마음속에서 다 정해놨을 것이다. 형성이 돼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청래 의원님도 상당히 훌륭한 분이지만 집권 초기잖아요. 그러면은 학교 선배 아니에요? 예. 예. 그 저기 얼마 전에 저희 동문회도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아, 그때도 인사하셨어요, 그러면? 아니 저는 좀 늦게 가서 못 네. 뵀는데 저희 후배들이 막 사진 찍어가지고 오. 톡방에나 올려놨던데 이제 이번에는 프레임이 잡힌 것 같아요. 프레임이 잡혔다. 누가 이재명 대통령 초반에 네. 국정 운영을 파트너로. 불협화음 없이 불협화음 갈등 없이. 없이 말 안 해도 척 보면 알아서 잘 잘 뒷받침할 것인가.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정청래냐 박찬대냐 답이 나온다. 했을 때 답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박진희 원장님도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닌가. 맞죠? 저는 뭐 누구를 연결 뭐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은. 네. 아니 근데 최근에 보면은 네. 저는 뭐 이거는 사실은 얼척 없다고 생각했던 거는 정청래 의원을 두고 약간 수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맞아요. 네. 그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너무 단세포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수박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한테 물어보면 즉 개혁적이지 않다라는 게 수박이고 정책적인. 네. 그 최초로 수박으로 몰린 사람이 누군가 하면 금태섭 의원이에요. 금태섭 의원이 네. 자기 책에는 검찰개혁이라든가 공수처에 대해서 썼으면서 민주당에 있으면서 검찰개혁 법안에 반대했다. 이렇게 해서 금태섭 의원을 보고 수박이다 라고 해서 원조가 그런 거구나. 네. 네. 그런데 요즘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건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 아, 원래 정책이나 노선이 실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네. 수박이라고 불렀던 건데 네. 그게 마치 이재명 대통령과 과거에는 관계가 없다가 친해진 사람 혹은 네. 이런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여당의 선거가 누가 더 찐명이냐로 가서는 저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맞아요. 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런 분들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알아서 잘 지킵니다. 워낙 말씀드리지 강해. 마.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똑같은 사람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을 보완해 줄 수 있고 네. 자기 자산이 있어 가지고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지 무조건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겠다 이런 거 하실 거면은 저는 당 대표감으로는 조금 모자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에 집권 여당 당 대표는 그렇게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뭐 소신이 있거나 신념이 있거나 자기가 정치적인 뭐 방향성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네. 법률적으로 예산적으로 뒷받침 잘 할 수 있고 아. 또한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법안을 어떻게 잘 처리할 것인지 그게 중요하지 개인적인 어떤 리더십 같은 거는 특별히 이번에는 더 중요하다? 선택의 기준은 아닌 것 같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녀 임기를 하기 때문에 여하튼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는데 혹시 대승을 이끌면은 뭐 2년 더 할 수 있다 전례도 그렇죠. 있으니 연임이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이 선거를 굉장히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출마자한테 더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뭐 당대표 정도 되면 예를 들자면 이번에 인사 관련 송미령 장관 같은 그렇죠. 목소리 유행이 내야 됐죠. 돼요.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한다라는 대통령으로서의 입장이 있는 거고 정당은 또 파티예요. 부분이에요. 부분으로서 우리 지지자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생각해서 그런 대변해야 되기 부분에 대해서 때문에. 또 다른 이야기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워낙 이제 두 분 자체가 인기가 많은 정치인이고 지금 활발하게 라디오라든지 이제 프로그램에 나오다 보니까 주고받는 한마디 한마디가 좀 묵직하게 느껴지긴 해요. 왜냐면 묵직하다고. 아니 이제 저희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이제 인파이터. 그러니까 복싱으로 말하면은 네. 난 좀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고 했더니 박찬대 의원이 지금은 여당이다. 아웃복서가 필요할 시기다. 이렇게 좀 주고받았거든요. 아웃복수가 필요하다고? 여당이? 좀 관리형으로. 여당은 아웃복싱이 아니고 클런치를 해야죠. 클런치. 클린치 끌어안고 안 나죠, 안 나죠. 아니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네. 저는 이게 선거라는 게 이제 프레임 전쟁이기도 한데 여하간 이게 집권 여당의 대표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두 분이 아무리 친소관계가 가깝다고 할지라도 경쟁은 경쟁인 건데 여기서 이제 정청래 의원이 어떤 이제 프레임을 제시를 했냐면 갑자기 586 운동권을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덧붙이냐 그 97세대 쉽게 해서 86세대의 후임자라고 여겨지는 운동권 97세대도 그 문화에 물들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갖고 나왔는데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한 건지 약간 이해가 안 돼서요. 제가 97세대거든요. 네. 뭔 말? 90학번 70년생 97세대. 딱 거기. 야. 시작점. 참 치사하다 진짜. 네. 딱 걸려요? 네. 딱 걸려? 그럼 저는 형은 지금 연도가 다르잖아요. 야, 참 지금 어디 6자랑 7자랑 치사하다, 같이 하려고 그래. 아니 그러니까 이거 풀면 네. 안 먹힐 거라고. 의도가 뭔지 의도가 자기가 뭐예요? 뭐 개혁을 하고 세대 교체를 이끌어내겠다 뭐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프레임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어느 득표력이 있을까 이게. 그러니까 프레임을 갖고. 누군가가 지금 86이나 97이 견인하는 운동권 문화에 대해서 저항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유권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민주당에서 이런 움직임이라든가 그런 유권자층이 있는가에 대한 약간 궁금증이 들면서 근데 이게 정청래 문제라고 생각 안 의원이 하시죠? 선거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허투루 한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왜 이야기를 사람 얘기하지? 키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래, 지금. 사람 실제로 키우겠다. 사람을 다음, 키우겠다. 다음 신인을. 발언이 뭐냐면 이제 장경태 의원하고 모경종 내가 이제 당 대표가 되면 이 두 사람을 전면에 내세우겠다. 약간 세대 교체로는 같이 가지고. 그러니까 나오는 이거는 것 지금 할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면은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안정기에 할 일이지. 네. 지금은 막 뭔가를 개혁하고 쇄신하고 바꿔나가야 되고 막 그럴 단계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에 우상우라는 분이 정무수석으로 그러니까 386 86세대도 있고 비서실장 97세대거든. 아니 그리고 네. 인위적인 세대 교체라는 것은 옳지 않아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거친 삶을 헤치고 등장하는 거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민석 그 지금 총리 후보자 볼게요. 30대 때 이미 서울시장 후보로 나갈 만큼 김대중 대통령이 황태자라고 했어요. 네. 그 이후에 18년 야인 생활합니다. 맞아요. 결국 거칠고 험한 생활을 겪어야 되는 거고요. 민초들 속에서 민주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지. 누구를 내세워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앉아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네. 결국은 83년생 그 쉽게 얘기해서 장경태와 그리고 89년생 모경종을 예로 든 것은 내가 대표가 되면
지방선거 판을 좀 크게 바꿔보겠다.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 적절치 않고 혹시 그런 의도라면 이준석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의도였다고 한다면 그런 의도인지 모르겠으나 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청년 정신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맞아요. 나이가 네. 젊다고 해서 청년인 것도 아닌 그런 것 겁니다. 같아요, 맞아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요, 미래를 향해서 본인이 지향점을 밝히고 그것을 민주적으로 그다음에 대중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는 힘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나이라든가 지역, 뭐 성별 이런 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신인 정치인, 청년 정치인이 진짜 구태적으로 줄 서 그러니까. 있는 애들이 진짜 많아요. 맞아. 캐치프레이즈가 강력한 개혁 당대표 정청래가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지금 당원들이 당을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은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을 순환을 제대로 위해서. 뒷받침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 프레임을 좀 잘못 잡으신 것이 아닐까. 아. 그리고 이럴 수 있지. 네가 뭔데? 네가 뭔데 후계자를 키우고 사람을 키운다고? 뭔데? 이럴 수 있지. 어디 두 후보 경향에 모실 수가 있어요? 안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네. 선거전이 치열하니까 한번 모신 아니면 저 개인적으로 차라리 정청래 의원 같은 이런 이야기 하고 싶으면 어. 지방선거 공천권 100%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아. 차라리 이런 게 나아요. 정말 풀뿌리 정치하겠다 예, 제대로 예, 된 예, 예. 네. 대의원제 없애버리고 완벽하게 했다.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이런 게 나아요. 아마 또 뭐 본인이 워낙 당원 중심적인 사고를 하시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에서 얘기하신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여하간 그런 문제의 진위는 나중에 한번 모셔가지고 네.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송미령 장관 유임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구독자들의 의견을 좀 물었는데 네. 찬성과 반대 그 다음에 이제 관망이라는 선지를 드렸는데 거의 5,000분 가까이 투표를 해주셨는데 찬성이 62%, 네. 오. 반대가 10%, 그래요? 입장 유보 관망이 28% 이렇게 찬성이 의견을 높아요? 해주신 건데 찬성이 62%. 아마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유가 믿어달라고 있겠지. 얘기를 했고 그렇죠. 송민영 장관한테 불충한 사유가 있으면 국민들과 당원들한테 설명해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겠다는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 나와서도 본인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 과했다는 사과했죠. 사과를 네. 한다라는 표현을 했죠. 알겠습니다. 네. 왜 그러세요 또? 아니요. 아, 왜? 반망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박재홍의 한판 승부 가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출세하는 거예요.